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그러면 지금은 한번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선상에 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현재는 반드시 과거 속에서 존재할 수 있죠. 바로 1분 전도 과거요, 1초 전도 과거입니다. 과거가 없다면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과거가 있어줘야만이 정확히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이는 것은 현재가 정확히 보입니까? 과거가 보입니까? 우리는 현재만이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서 과거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 뭡니까? 우리는 통상 음양 속에서 양쪽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히 바라볼 때는 음만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1번의 시각이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고 쟤를 보고 나도 보는 것, 쟤가 저러니까 나는 이러네. 상대를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 내 기준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2의 시각이죠. 그래서 관심 없이 무심히 바라보는 건 1의 시각이고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시각, 이것이 음양 2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너와 나 말고 또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3의 시각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 2, 3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이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1번의 시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뭐를 했는가, 즉 선생님은 선생인데 그 운동선수 출신의 선생님인가, 군인 출신의 선생님인가, 아예 학자 출신의 선생님인가에 따라서 선생님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1번의 시각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선생님이 과거에 운동을 했다, 축구를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번의 시각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바로 여기서 그 선생님이 축구 선수였었다, 예전에 과거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과거를 동시에 바라보고 현재를 같이 바라보는 2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특성이 과거의 선생님이었고 지금 선생님인 분과 과거의 축구 선수였고 지금 선생님인 분의 비교를 한다면 둘 다 선생님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축구 선수였던 분은 운동을 상당히 잘할 것인 거고 과거의 선생님이었던 분은 학문적 깊이가 아마 더 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일단 그냥 우리가 목이라는 오행을 바라볼 때 그냥 목으로 바라봐야겠지만 목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한다고요? 뭐를 봐야 될까? 바로 수를 바라봐야겠죠. 우리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채용 개념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쓰는데요. 채용 개념. 이 채용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예를 들어서 그 부엌칼을 어디에 씁니까? 부엌칼을 만드는 원래의 목적은, 부엌칼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그 반찬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엌칼인데, 이걸 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이 복면 마스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썼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겠죠. 그럼 부엌칼의 원 용도를 채로 본다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썼다, 예를 들어 돈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그런 용도들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용으로서 좀 다른 쓰임새로 쓰인 거죠. 이것이 원 실체가 체가 되고 나타난 게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막 뭐를 주장할 때 실제 막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 갖고 주장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의 의지에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체가 되는 것이고 드러나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체가 되는 것인 거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보이는 건 체입니까? 용입니까? 현실은 용이지요. 과거는요, 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행이나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선상에 있습니다. 왜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럼 지구가 안 돌면요, 안 돌면 시간의 흐름이 없겠죠. 그런데 안 돌면 그 순간부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범 삼아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이 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돌면서 목으로
변해가는 운동이 되고, 목은 다시 화로 변해가는 운동이 되고, 화는 다시 토로 변해가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다시 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운동이 되죠. 이렇게 운동을 놓고 볼 때 우리가 1번의 시각으로 보는 건 뭡니까? 목은 그냥 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목이 뭡니까? 뻗어가는 기운, 분출하는 기운. 인생으로 칠 때는 어린애 때입니까? 나이 먹었을 때입니까? 어린애 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사주에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안 먹어 보입니다. 여러분 왠지 몰라도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잘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수기운이 많으면요, 물어볼 것도 없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목을 볼 때, 목을 현실에 볼 때는 뻗어가는 기운이고 어린애의 기운인데 사실은 이 목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린애는 엄마한테 왔죠. 엄마 뱃속에서. 이건 어린애가 아니고 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목은 엄마 뱃속이 아니고 수에서부터 온 겁니다. 수에서. 그러면 우리가 목을 분석할 때 처음에 목은 그냥 목입니다. 이렇게 목. 이것이 1번의 시각. 아, 목. 맞아, 목. 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을 알고 보니까 목에는 뭐가 무슨 성분이 있더라? 이 과거를 딱 보니까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다 목의 비리 들춰내다 해보니 뭡니까? 수구만. 뭡니까? 지혜. 그렇죠? 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뭔 얘기입니까? 목은 철없는 천방지축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라? 상당히 지혜를 또 가지고 있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방지축을 움직이고 뭐라고 합니까? 겉보기는 어리숙해 보이는데 사실은 머리 든금하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리마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지혜롭다고도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음흉하다, 이렇게 표현도 좀 하죠. 어쨌든 간에 목의 특성을 우리는 다시 보야겠다 이겁니다. 왜? 목은 순진한 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순진한 게 아니고 이미 호박씨를 다 까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체형 개념으로 분석하는 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을 알아봤는데 다시 화를 볼까요? 화?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화는 목에서 왔죠. 과거가 목이죠. 저 선생님, 예, 화는 목에서 왔지만 그 전에 수에서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선생인데 10년 전에 10년 동안 군 생활했고 그 10년 전에는 저기 백수로 놀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백수 기질이 나타납니까? 군인 기질이 나타납니까? 자, 이미 저 지난 과거는 습성이 사라져 버리죠. 즉 바로 직전의 과거만 우리 따지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 화는 과거의 목에서 왔기 때문에 이 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화지만 이것을 다시 본다면 뭐입니까? 1번은 화, 2번은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화는 뭐라겠습니까? 화의 원래의 특성은, 자, 화는 어린애가 막 자라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자충우들 하다가 이제 인생의 맛을 보는 시기가 화라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운동이 쫙 뻗어가다가 너무 뻗기만 하면 재미가 없네 하고서 옆으로 살짝 외도를 하는 것처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화라겠죠. 분산지기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충우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어린애가 이렇게 하니까 슈퍼에 가니까 먹을 게 무지하게 많네. 그래서 슈퍼를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데 때를 써보니까 이게 슈퍼를 보내주네. 우리 딸내미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딸내미는 그 슈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슈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자라면서 슈퍼가 때를 쓰면 슈퍼를 갈 수 있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에 가면 너무나 먹을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는 얘 생각이 온통 슈퍼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해가고 뭔가를 처음에 알아가는 것, 그럼 거기에 폭 빠지는 것, 바로 이런 특성이 화죠. 그런데 이 화의 특성이 즉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즉 화는 원래대로 치면 행동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꿈꾸는 이상주의적일까요? 예, 화는 이상주의적인 꿈꾸는 특성이 원래는 그 고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체가 목, 행동적인 특성은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로 내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화 속에는 목의 성분이 심어 있더라. 언니지 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토는 뭡니까? 그럼 토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중앙토. 지금은 중앙토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시간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원으로 분석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토는 화에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토의 속에 있는 것은 화입니다. 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불타는 정열, 이상, 꿈, 문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토입니다. 여러분, 왜 무토가
어떻게 꿈꾸고 이렇게 뜬구름을 잡기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는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토는 어쨌든 간에 토의 원 의미는 자, 이제 이렇게 뜬구름을 잡아보고 문학소녀로 살아보고 슈퍼도 가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성의 눈 떠보니까 정말로 이 사랑밖에는 난 몰라, 사랑이면 최고야 가지고 이 손 붙잡고 그냥 부모님 말리는 것도 고사하고 뛰어나가서 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죠. 살다 보니까 이상한 꿈만 갖고는 안 되는구먼. 역시 현실이 필요해 해가지고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토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바로 토는 어떤 실리적인 어떤 흐름, 세상을 실리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화가 이상주의적으로 꿈꾸는 세상이라면은 토는 이제 꿈을 깨는 시기가 바로 토의 시기인 겁니다. 서글프죠. 그러나 어쩝니까? 그것이 현실인 것을요. 바로 이것이 토의 시기인데, 토의 개념인데 이 토 속에는 바로 화의 성분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1번이 토고 2번이 뭡니까? 2번은 바로 화의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 이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 저 있죠. 지금 뭐를 보는 겁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죠. 목을 볼 때 목으로 수로, 화도 화와 목으로, 토도 토와 화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완벽히 분류하려면 몇으로 분해해야 됩니까? 물론 이의로, 음양의 이의로 대부분 다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나 더 완벽히 보려면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건 다음에 좀 나눠보고 일단 봅시다. 그럼 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금의 원래 기질이 뭡니까, 여러분? 금은 싸늘한 기운이라겠습니다. 싸늘한 기운, 무슨 을씨년스러운 기운, 뭔가 분산되어 있는 틀이 바뀌는 것, 즉 어떤 뻗어가는 운동이, 물론 실제를 본다면 토가 그 뻗어가는 운동을 제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눈에,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건 토는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금이 보이죠. 그래서 통상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범인을 잡으러 가는 건 경찰이고, 그리고 잡아온 범인을 가지고 실제 법을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조직이 소탕됐다 해서 모 검사가 어떻게 하더라 해서 그것은 검찰이 되는데, 범인을 몸으로 쫓아가서 잡는 것은 바로 토의 역할 같은 것인 거고, 경찰의 역할처럼, 그리고 실제 그걸 진짜 처벌하는 것은 검찰, 금의 역할처럼 이런 형태로 분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듯이 이 금은 어떤 것들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뭘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해! 안 해! 하고 얘기를 할까요? 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기분이 약간 좀 거스른 스타일, 이렇게 위압적으로 말이 툭툭 나오는 현상들은 대부분 금 기운들이 많은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막 뜬구름 이렇게 꿈꾸면서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예, 이건 화겠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금 속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있다고요? 금에는 바로 토의 기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1번은 토가 아니고 금입니다. 그래서 금의 깐깐한 개념,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 권력이죠. 권력가. 이게 1번인데 이 속에는 토가 있습니다. 토는 뭡니까? 실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리적이고 꼼꼼한 분들이 주로 많은 이유가 바로 실체는 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2번. 그 다음에 수를 알아볼까요? 수. 자, 그러면 이 수는 1번은 우리가 다 알죠. 1번은 뭐라고? 예, 수. 그럼 2번은 말 안 해도 알죠? 금. 예. 자, 수, 이번에 금. 우리가 수를 뭐에 비교합니까? 인생을 오래 사는 지혜로운 시기. 즉, 목의 시기가 어린애의 시기라면 화의 시기는 이상을 꿈꾸는 시기가 되고, 토의 시기는 철이 들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회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금의 시기는 뭡니까? 금의 시기는 이제 기반을 다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자꾸 들어. 주변에 돈이 있으니까 듣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하나 차리고 내 말에 의해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바로 권력이 생기는 시기가 금의 시기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권력이 생기고 한참 움직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서서히 나도 물러가 볼까? 후학이나 키워볼까? 왜? 이제까지 지혜를 가지고 후학을 키우는 시기, 바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시기. 그래서 바로 수를 지혜라고 의미하고 선생에 비유하고 노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의 테두리, 즉 금의 강압 내지는 학생들을 또 몰아서 책상에 앉히는 어떤 카리스마 내지는 금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 안에 숨어 있는 체인,
바로 금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혜 속에는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명예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아주 막 강한 기질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약해 보이던 학자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체 나오는 것이 바로 금의 기상이 심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 개념으로 분석해보는 오행의 특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뭔 얘기냐? 목의 속에는, 이 목 속에는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각 음과 양이 있죠. 뭡니까? 간목과 을목이 있죠. 목에는.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이 간목과 을목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이 목에는 1번 목의 특성, 2번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간목과 을목을 1번, 2번으로 대시키면 어느 게 목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게 수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갑을목은 공이 기본적으로 목이기 때문에, 현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 거고, 즉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진정한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수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수에서, 즉 바로 수에서 온 것이 뭡니까? 간목이죠. 수에서 간목이 오고 간목에 의해서 을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목은 실제 목이지만 진짜 특성은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이 진짜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새싹이죠.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죠. 여러분들 간목을 동양지목이라고 했죠. 실제 사주에서 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죠. 목의 기상에서 간목의 기상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체격이 큰 것보다 적은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을목에 태어난 분들은 눈도 째지고 부리부리하고 성미도 급하고 진짜 목의 기상이 나타나고 체격도 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간목과 을목이 기존의 고전 개념하고는 또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행의 그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모순됐던 것이 이렇게 밝혀져가는 현상이 되겠죠.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간목은 목이지만 수의 특성을 많이 가진 목, 을목은 목의 특성을 많이 가진 목. 그럼 이걸 다시 구분한다면 간목은 목이면서 수를 가지고 있는 수목이 되고 을목은 목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똑같은 목의 음양을 구분해 보았습니다.